메르스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전남에서는 확진 환자가 없습니다. 자택이나 병원 등에 격리된 도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1:1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수항 바다에 넘어진 대형 기중기가 열흘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수습이 늦어지면서 관광지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 관광단지인 여수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여수 경도 관광단지와는 달리 중화권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전남 동부권에 들어서는 도림미술관 입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내일 동부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메르스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메르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에 거주하던 60대 의심 환자에 대한 메르스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고 광주의 한 병원에서 2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자택과 병원 등에 격리된 전남 도내에 거주자는 모두 16명이며 이 가운데 전남 동부권 거주자는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 시군보건소에서 1:1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면서 지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가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흥국체육관과 진남체육관 등에서 학생부와 일반부 등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58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메르스의 확산이 우려되면서 대회 연기를 결정하고 앞으로 메르스의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에 새로운 대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 대책회의가 정례화됩니다. 전남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각급 행정기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부단체장 화상회의를 정례화해서 기관별 대응 상황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관리대책본부는 또 메르스 조기 차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지 주변에 대형 기중기가 열흘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벌어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흉물로 방치될 걸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 보도합니다. 차량 아래가 훤히 보이고 40m가 넘는 기둥은 바다에 처박혔습니다. 인근의 해상 케이블카에서도 사고 현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쓰러진 기중기는 보시다시피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무게 70톤의 기중기가 넘어진 건 지난달 26일. 선박 수리를 위해 기중기를 빌린 업체와 기중기 소유업체가 사고 책임을 두고 열흘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중기 기사의 조종 실수라는 의견과 현장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해전 대학군 상태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만 봐도 조종수 실수입니다. 현장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기사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신호 자체를. 사고 위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해양공원의 건너편이자 관광객이 몰리는 해상 케이블카 바로 아래입니다. 크레인을 보시고 흉물스럽다 또는 또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선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2차 사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업체들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나 사고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정 다툼 때문에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들어설 도림미술관 입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됩니다. 전남도는 도림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오는 26일까지 동부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초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내일 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되는 도림미술관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18년에 완공됩니다.
복합관광단지인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여수의 경도 관광단지와는 달리 중화권의 대규모의 투자로 휴양형 콘도 건설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990만 제곱미터의 여수 화양지구.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전체 면적의 30%만 개발돼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연수원만 들어섰습니다. 개발 답보 상태인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중화권 투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투자 의향 기업은 이미 제주도에 진출한 나온그룹 등 중화권 4개 기업. 이들 기업들은 화양지구 미개발지 700만 제곱미터를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100이면 100 오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 이민재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이민재를 지정하게 되면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유발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합니다. 경제청은 투자 이민재로 지정되면 화양지구의 중국 자본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에 대한 투자는 현행법상 휴양형 콘도 시설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의료 관광과 장기 요양을 겨냥한 대규모 콘도 개발에 중화권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 이민재. 투자 유치 효과가 전무한 여수 경도 관광단지와는 달리 화양지구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첫 간선제로 치러지는 순천대 총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에 참여할 학예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순천대 총장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외부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12명을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 뒤 투표 당일인 내일 오후 1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등 학내위원 36명은 내일 오전 역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이들 위원 48명은 내일 현장에서 후보자 7명의 주요 공약을 들은 뒤에 곧바로 투표를 시작해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여수 제2여고 학생 70명이 지난 5일부터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 완주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단체 수련 활동을 다녀온 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항버스 외에 여수 시내에서 애양원을 오가던 35번 시내버스가 하루 18차례 공항 내 정류소를 경유합니다. 여수시는 공항버스의 경우 매일 9차례 도심과 공항 사이를 운행 중이지만 한 개 노선에 불과한 데다 이용요금도 시내버스에 비해 높아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번에 시내버스를 공항 노선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인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한 전국 순회 홍보단이 오는 13일 순천을 방문해 조례 호수공원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전국 순회 홍보단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주요 거점 도시를 돌았으며 앞으로는 광주 유대회 경기장이 소재한 전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포스코가 철강 전문 분석기관에 올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8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세계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36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포스코가 기술 혁신과 인적 자원 등 4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 세계시가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이틀간 전남 무안군에서 개최된 제23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전남 동부시군 가운데 여수시가 종합 2위, 순천시가 종합 3위, 광양시가 종합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 시산항과 발포항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3년에 걸쳐 사업비 155원을 투자해 고흥 시산항과 발포항의 낡은 어항시설 등을 보수하고 추가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상과 발포항은 김양식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가 어항으로 낡은 시설과 좁은 부지 때문에 그동안 위판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옥룡계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여름철 옥룡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해마다 늘면서 오수의 발생량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9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오수 처리 능력을 380에서 400세제곱미터로 증설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최대 3,000명이 동시에 배출하는 오수 처리 용량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